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금 수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오셨는데 잠깐 저희 세팅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오늘 시간이 월요일이고 네. 그래도 가상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가상 괜찮고. 시장에 온기가 동은 사실 예. 증시 입장에 나쁠 건 전혀 없는 그러니까요. 이슈고 예. 네, 실제로 나스닥 선물도 오늘 아까 전에 1% 이상 올랐다가 예. 소폭 밀리가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0.9% 정도 오늘 장 자체는 아마 나쁘지 않지 않을까. 또 지난주에 사실 장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오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국면은 있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국면보다는 약간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된 국면이 아닐까. 네, 물론 거기에 비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기가 좀 이쪽으로 전이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방송하기 전에 제레미 시겔 교수님 인터뷰 영상을 좀 봤어요. 네, 인터뷰 하고 오신 건 아니죠? 인터뷰는 안 했습니다. 네, 언젠간 인터뷰 하시게 될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 7월 말 8월 이때부터 뭐 바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아주 원래 이제 강세론자시니까. 그렇죠. 예. 인사이트 그래도 굉장하신 분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보니까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네. 야, 이거 지금 뭐 해야 되나, 털어서 다 들어가야 되나. 유일 시장이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든 게 네. 오르면 너무 설레고 그러니까. 하락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예. 네. 근데 너무 하락했는데 네. 조금 올랐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시장에 지금 조련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 저희 3부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모시면서 저희 시장 실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이제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네. 며칠 같이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잘 지내셨죠, 주말?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저희 어떤 이야기로 또 개장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주가 미국의 이제 어닝 시즌 본격화되잖아요. 네네. 방금 전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발표를 했던데, 네. 그래서 그 생각만큼 안 좋은 2분기 어닝 시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시티그룹이 좀 돋보였더라고요. 시티그룹이요? 네, 주가 반응도 그렇고 뭐 실적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그래서 뭐가 좀 특출났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이번 주는 또 테슬라가 실적을 더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을 바라보는 시장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이벤트죠. 테슬라는 잘못 건드리면 박살 납니다. 예, 저희 이제 저희 사업개미 분들이 한 15조 원 정도로 사셔가지고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슬라의 적정 주가 그냥 기사에 나온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딱 올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50불 제가 그걸 이제 저희 미주미 이제 채널에 올렸는데 뭐 손모가지를 엎치게 하네. 뭐 건드리지 말라. 내 눈에 보이지 마라. 언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냥 뭐 거의 살해 위협을 받았어. 저도 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또 전달을 해드리는 테슬라는 꼭 남의 의견을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그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좋으면은 기분이 좋을 텐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물론 S&P 500 기업들의 이제 7% 정도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60% 많이 컨센서스를 넘어선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율이 1년 평균 81% 그리고 5년 평균이 77%를 좀 크게 하회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헬스케어가 그래도 100% EPS 모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양호했는데 경기 소비재 EPS 비트 비율이 83%, IT가 80%로 역시 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은 금융은 42% 많이 EPS가 비트를 했고 산업재는 25% 많이 이 비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섹터 간에 좀 갈렸다 이렇게. 헬스케어가 엄청 강하네요. 그러게요. 뭐 주가도 최근에 좋았는데 그런 거를 좀 입증하는 실적이 좀 나온 것 같고 이 어느 정도 또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
비트를 하더라도 뭐 가까스로 좀 서프라이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또 우려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도 지금 비트 한 그 정도가 2%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1년 평균 수치가 9.8%고 5년 평균 수치가 8.8%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그러니까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더라도 그 정도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이제 뭐 헬스케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이 비트 정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 전체의 서프라이즈 그 정도도 7%로 좀 양호했고 IT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이 또 비교적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기 때문에 6% 정도의 서프라이즈 정도. 경기 소비재는 반면에 카니발이 좀 어닝 미스가 심하게 나면서 마이너스 5.7%, 산업재도 마이너스 5.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카니발은 저번 한 3주 전인가요? 목표가가 0달러. 네. 베어 케이스인 보셨죠? 경우에 그렇게 그 제시를 했었죠. 약간의 굴욕을 주면서 이 회사는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또 하던데 카니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스토리는 사실 좋죠. 왜냐면은 코로나19 이제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제도적으로도 뭐 미국에서는 크루즈 탈 때 원래는 코로나19 검사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제도적으로 좀 풀리고 뭐 분위기도 풀리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역시 경기 침체 공포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어떤 또 설문조사를 하나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휴가를 갈 때 여름 휴가 계획이 뭐 지금은 좀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놀러 갈 계획이나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예전에는 코로나19가 이제 걱정돼서 못 가다가 이제는 돈이 걱정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또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침체 공포고 주머니 얇아지는데 크루즈 여행 어떻게 또 가겠습니까? 럭셔리 또 소비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또 뭐 리오프닝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또 이중고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번에는 참 이게 뭐 1분기도 그랬지만은 만약에 뭐 어닝이 비트를 해도 떨어지니 왜냐면 이제 수치가 이렇게 돼도 가이던스는 3분기 4분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깔아버리면 이게 사실 뭐 나이키만 해도 결국 기대감이 문제인데 지금 2분기 실적이 웬만큼 나와서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실적 나쁘지 않게 해도 그게 그냥 방어한 거지 뭔가 기대감을 만들기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정말 유가 앞서서 얘기했던 유가나 이런 에너지 쪽으로 확 잡아줘야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힘을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또 어닝 시즌 앞두고 이익이 또 뭐 마진이 엄청나게 또 깨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팩트셋 이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2분기 연속으로 YOY 기준으로 마진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는데 2분기에 이제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마진이 12.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발표된 수치와 이제 전망치를 합산한 그런 블렌디드 그런 수치인데 이게 물론 뭐 지난 5년 평균 대비해서는 5년 평균이 11.2%이기 때문에 대폭 개선이 된 수치입니다. 하지만은 이 전분기 12.3%보다도 좀 높아지긴 했지만은 YOY 기준으로는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수치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년 대비해서는 13%에서 12.4%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예상치가 12.7%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마진 측면도 계속해서 좀 뭐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근데 저 정도면은 그래도 보여집니다. 선방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선망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또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도 이제 섹터별로 극명하게 좀 갈리더라고요. 보면은 IT나 금융이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년 2분기에 IT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마진이 25% 정도 됐는데 23.6%를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이 22% 육박했던 것이 이제 16% 정도로 굉장히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뭐 끌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도 전년에 6.5% 순이익 마진에서 15.6%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너지 업종 잘 간 것을 단순히 뭐 국제유가 올라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뭐 공급 부족 현상도 있겠고 그리고 정제 마진이 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이 순이익 마진에도 뭐 찍힌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좀 믿는 구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너지는 채파고님은 에너지 업종을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예. 유가가 저는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기간의 문제죠. 단기적으로 안정되느냐 아니면 장기화되느냐. 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 주가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본 예, 사이. 많이 빠졌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좀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엇갈렸더라고요. 골삭은 네. 뭐 괜찮았고, 근데 BOA는 IB 부문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도 좀 부진하게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가 초반에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닝 시즌에 좀 뭐 분위기를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지금 순이익 마진 지표도 보여드렸지만 금융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JP모건이나 모건스탠이나 웨스파고 등의 실적은 다 부진했고 네. 주가 반응도 시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궁계 일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티그룹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도 13%나 오르기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 전체에도 좀 힘을 줬었는데 네. 그래서 시티그룹이 뭐가 특별했냐 제가 좀 더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 28% YY 기준으로 감소를 했고 예. 모건스탠리가 29%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시티그룹이 뭐 그렇게 나았냐? 아니었습니다. 27% 감소를 하면서 뭐 매한가지인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예. 그럼 왜 해석이 좋았을까에 대해서 좀 더 뭐 찾아보고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요? 워렌 버핏이 샀거든요. 시티를. 워렌 버핏이 샀어요. 시티를.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남이 씨밋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예, 시장에서도? 아니 진짜 워렌 버핏은 사면 다 올라가. 이게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예, 예. 뭐 뭡니까 근데? 아 제대로 그거죠. 그거 맞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제가 또 뭐 곁다리로 또 예. 찾은 거는 일단 해석이 좋았던 이유는 그 아까도 비트 정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시티그룹이 EPS가 컨센서스를 39%나 비트를 했고요. 매출도 7%나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지표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 어디서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디서 이렇게 메꿨냐를 봤더니 예. 기관 고객을 상대로 한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비중이 꽤 큽니다. 기관 상대한 그런 사업이 기관 고객 그룹 ICG 사업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매출이 20%나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또 TTS, Treasury and Trade Solutions라는 또 사업부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네. 기업 금융상품 부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G 기업 기관 고객 그룹의 다른 사업부들을 보면은 뭐 IB나 아니면 기업 대출 등의 부문도 있고 시장 증권 서비스도 있지만은 이 같은 TTS 부문도 있다. 그래서 이 부문이 특히 QOQ 기준으로 매출이 17%나 신장이 됐고 네. YOY 기준으로도 33%나 신장이 됐다. 그래서 CEO가 이게 크라운 주얼이다.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사업부였다라고 표현을 또 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시티그룹이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의 기관 고객들, 기업 고객들이 좀 많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전체 지표를 또 보더라도 순이자 이익이 42%나 늘었는데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뭐 역전도 되고 굉장히 많이 좁혀지다 보니까 예대마진 측면에서 대형은행들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자 이 수익도 좋지 않았는데 근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고객 상대로는 대출 금리를 비교적 높게 물리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됐고 예. 뭐 카드 잔고도 역시 늘어났고 그리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 잔고도 이 TTS 사업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ICG 기관 고객 상대한 사업부에서는 충당금도 또 환입을 했습니다. 근데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들이 러시아 익스포저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업 고객, 기관 고객 상대로 한 사업이 잘 됐고 그러면서 순이자 이익도 좋았고 그리고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업의 비중이 커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시티그룹은 이를 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도 잘했다. 이런 예.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 워렌 버핏 샀다보다는 훨씬 재미가 없네요. 제가 얘기하는 게. 워렌 버핏이 사서 그런 거예요? 네. 더 직관적으로 말씀해 뭐 주시면. 27%, 28%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사서 간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예. BYD를 33배를 먹고 나온 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워렌 버핏이 중국 투자가 그 버핏이 투자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이벤트인 것 같고 예. 이제 중국 파트너가 중요한 파트너가 리루라고 있거든요. 이제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 부회장이 자기 이 돈을 맡긴 투자자가 몇 명 안 되는데 중국 쪽 버튼이 이제 리루가 가지고 있는데 그 리루와 워렌 버핏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최초로 투자
IR을 갔던 회사가 BRD였어요. BRD. 아, 그래요? 네. 그래서 BRD랑 사실 그 워렌 버핏과 인연은 굉장히 깊죠. 네. 어떻게 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네. 예, 정말. 기사는 그리고 33배로 나오던데 제가 알기로는 10배 정도인 걸로 알고 10배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33배는 아마 초기 매수 가격인 것 같고 전체 포지션은 제가 알기로는 10배 조금 더 수익 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언젠가 찰리 먼거가 이제 BRD 투자에 관해서 리뷰했을 때 BRD를 투자하고 6년간은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었고 5년간 제자리 걸음이었고 6년 차에 5배 올랐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훌륭한 투자라고 했는데 그걸 보면 그 투자자의 시계가 얼마나 긴지를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횡보하는 종목을 5년간 가지고 있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보는 시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죠. 언젠가 어차피 내가 목적한 수준까지 도달하니까 그걸 10년 세월을 그냥 기다려내는 거죠. 네, 결국 엑시드하는데 총 기간이 한 8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8년. 네. 근데 한 종목 8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연세도 있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버핏이 그리고 요즘에 또 돋보이는 거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산다라는 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또 보면은 예. 70년대, 80년대에 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버핏이 주식을 많이 샀었거든요. 그런 이 전략을 이번에 또 활용하는 것 같고 예. 왜 그러냐를 또 살펴보면은 버핏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주식을 사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그 투자의 가치를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자기가 이제 보험업으로 돈을 따박따박 벌어가지고 그거를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 수익을 얻는 거를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데 항상 또 불평을 하는 것이 너무 비싸다 아니겠습니까? 밸류에이션이. 예.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가 오다 보니까 극명하게 이제 엇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과대 낙폭을 보이는 기업들도 많이 좀 눈에 띄고 그러니까 버핏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예. 또 역사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주식 투자를 그러네요. 한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엄청난 수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지금 이걸 따라가는 거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결론이 너무 항상 좋게 나오니까 버핏이 어떤 걸 포트폴리오 담았다 이러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서. 네. 예. 워렌 버핏 투자는 뭐 저는 5시간도 떠들 수 있지만 일단 오늘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워런 버핏 찐팬입니다. 이쪽이 또.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가 또 초점이 될 것이냐. 예. 뭐 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테슬라 나왔습니다. 화요일 날 일단은 넷플릭스가 실적이 나오고 예. 수요일에 테슬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큰데 네. 그래서 앞서서 또 다른 기업의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수요일 날 유럽 시장이 이제 개장하기 전에 ASML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반도체 장비 주죠. 예.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은 실적 자체는 양호했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뭘 겪고 있냐면은 부품 공급이 좀 차질을 빚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들이 빨리빨리 장비를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이 원래는 그 납품을 하고 나서 뭐 검사까지 인스펙션까지 다 맞춰야지 매출에 인식을 하는데 지금 고객사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빨리 그냥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이연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실제로 팔았는데 인도를 했는데 매출은 찍히지 않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2분기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시장이 그래도 이런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뭐 일단은 장기 전망이 밝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괜찮았다 이런 것 때문에 단기 급등을 했다가 근데 이후에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반도체 업종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20% 이상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뭐 한 54억 뭐 유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이던스는 뭐 상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당시의 컨센서스는 좀 하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조금은 그래도 조정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품 조달 문제도 겪고 있고 매출 이연 문제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에서 얼마나 좀 이연이 될 것으로 또 예상하느냐 그리고 시장이 이를 또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간 EUV 장비 극자에서 노광 장비의 출하량 가이던스도 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연간으로 55대를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외에 연간 성장률 가이던스도 20% 그리고 EUV 매출 증가 가이던스도 25%로 유지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도 또 유지를 하는지도 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실적 발표 때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또
어떤 이제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 경영진 코멘트에서 꼭 이런 걸 언급을 합니다. 예. 가이던스나 아니면 장기적인 전망 같은 그렇죠. 거. 알겠습니다. 일단 가이던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은. 예. 자,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예. 긴장되나요? 예. 지금 방탄조끼 입고 가야 됩니다. 지금. 네, 예.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예. 일단은 컨센서스를 보니까 매출이 170억 달러 정도, 그리고 EPS가 1.82달러 정도로 시킹 알파 기준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매출은 YOY 기준으로 42% 증가한 수치고 EPS는 26%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테슬라가 특히 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그림을 보시면은 네. 항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최근 4분기간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EPS 서프라이즈 정도가 어땠느냐. 48%, 15% 그리고 바로 전분기에도 42%였고 매출도 모두 다 뭐 한 5에서 6% 정도 서프라이즈가 났었는데 예. 참고로 뭐 2년간 딱 한 번만 좀 실망감을 줬었거든요.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켓워치의 기사입니다. 기사 네. 제목이 자, 기사입니다. 네. 기사. 예. 월가가 2분기에 어려운 테슬라 분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브레이스 포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뭐 중국을 위시로 한 코로나19 관련된 셧다운, 뭐 공장 셧다운 예, 이런 예. 것들의 여파가 그 이유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아거스라는 기관에서 공급망 이슈와 그리고 공장 가동 중단을 감안을 해서 좀 우려가 있다라고 또 분석을 했고요. 예. 다만 2분기 인도데스 발표 이후에 대부분의 이슈가 이제 추정치에도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효과 그리고 고마진이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살짝 그래도 비트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공장에서의 셧다운 이슈에 따른 마진 압박이 어느 정도일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회복이 될 것이다. 다만 상하이 셧다운은 이 마진에 대한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를린이나 오스틴 공장에서의 생산 증대 속도도 예상보다는 좀 느리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감원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도이체방크에서는 감원이 향후 3개월 내에 또 이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역시 테슬라도 뭐 침체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직은 좀 보수적인 톤의 뉴스가 많이 있네요. 네. 예. 근데 이제 테슬라를 보게 되면 사실 너무나도 많은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에 나오는 이런 실적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큰 로켓가 있는데 야 여기 옆에 조금 기스가 났으니까 이거 로켓 가격이 좀 싸질 거야 막 이렇게 여러 기스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로켓은 결국 가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좋으니까 아주 사소한 뭐 물론 이제 뭐 실적이라는 게 사소한 건 아니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예, 제가 테슬라 분들을 위해서 예, 좋은 얘기.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좋은 관점이에요. 사실 예. 특히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매년 이익의 질이나 방향성이 변하고 있는 기업들을 볼 때는 사실 기존의 다른 성숙한 기업들 보는 평가 툴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분기 매출액과 분기 숫자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큰 틀에서의 변화 못 본 경우가 있죠. 이 회사는 2년, 3년 지나면 2배 성장했고 회사 내용 자체가 변해 있는데 자꾸 매 분기 단위로 회사를 평가하다 보면 본질을 놓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 단위의 노이즈에 집중했던 분들보다는 큰 틀의 변화를 봤던 분들이 훨씬 더 위너고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테슬라란 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투자자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서 왈가왈부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효용을 충분히 누리는 건데 누가 테슬라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냐면 테슬라 강세론자분들이 더 깊게 이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물론 그분들께서 리스크나 불안 요인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가져오면 더 완벽한 투자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좋게 보는 분들이 지금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의 성과는 더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가끔 이제 뭐 테슬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깊게 많이 아셔서 그분들이 전기차를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제 과몰입하면 좀 리스크할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전기차를 이게 직접 만들고. 맹점이라고 해서 눈이 그러니까 단점조차 안 보일 정도가 되면 이제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으니까 예. 깊게 이해하되 이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면 가장 좋은 투자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테슬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예. 네. 이제 방탄조끼 벗으셨답니다. 이제. 예, 다음 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어닝 시즌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예. 초반부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극초반부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2분기 어닝 시즌이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좋지 않은 분위기에 또 한번 불을 지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쪽에서는 뭐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고 그리고 가이던스 하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가에 뭐 반영이 돼 있다. 뭐 내셔널 증권 같은 현지 기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도이체방크에서도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실적 부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 하향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통상적으로도 어닝 시즌에 뭐 미국 증시 한 75% 정도는 랠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경영진이 어떻게 이제 경기 하강에 대응할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놓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뭐 비관론 쪽에 또 얘기로 들어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스트래티지스트가 굉장히 잘 맞히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유명하시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고 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가 2분기 어닝 시즌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완전한 백기투항 proper capsulation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백기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시장에 그게 바닥 신호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백기투항 하기까지 매도세가 더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또 이 BOA에서는 얘기를 한 거고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주간으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부터 29억 달러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 YTD 기준으로는 여전히 1,810억 달러 유입이 되고 있다. BOA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관론은 많지만 실제로 주식을 판 사람은 거의 없다. 아직까지 좀 더 매도세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또 BOA에서는 여전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세요. 난리가 났죠, 지금. 채팅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를 갖고 있는데 메타가 전혀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같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장 푸시고 이제 종 준비해 주세요. 그래요? 본연의 임무는 종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 이것 때문에 옵니다. 오늘 사실. 종을 잘 치시면 모든 게 다 알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종 잘 쳐주세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한 주 시작이고요. 네, 월요일 또 박정철 선생님의 종소리 들으면서 저도. 자, 오늘 지금 뭐 선물 잠시 먼저 한번 보시면서 S&P는 0.8% 상승. 다우는 0.87, 나스닥 거의 뭐 1%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종을 보면서 또 어떤 실시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 한번 가시죠. 자, 가겠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힘찹니다. 네, 귀가 쩌렁쩌렁했어요. 기운이 납니다. 그래도 지금 뭐 메타와 테슬라와의 여러 논쟁이 되고 있는데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됐다. 보이나요? 됐습니다 이제. 네.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이제 에너지주가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요. 가는 장이다 보니까 뭐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반가우실 테고. 그래도 지금 은행주, 파이낸셜, 금융 쪽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엔비디아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좋잖아요. 네, 돋보이네요, 진짜. 반도체. 국내장 입장에서 사실 전자 하이닉스가 요즘 움직임이 조금 변하긴 했거든요. 전자가 저점 대비 10% 이상 올라왔고 TSMC의 가이던스가 시장에 기대감을 많이 주는데 이 반도체 업황 돌아선 게 사실 좋은 여러모로 좋습니다. IT 강국인 국내 입장에서도 사실 바닥을 확인해 준 건 IT이긴 하거든요. 지금 PD님이 미소가 귀에 살짝 걸리신 그런 모습.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엔비디아 올인하신 PD님 계신다고. 지금 창문 너머로. 그분께서 미소 짓는. 근데 저 에너지가 올라가면 뭔가 불안해요. 그렇죠. 저게 참, 정말 에너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저희 또 사업개미 분들이 또 빅테크 또 이런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참 이런 균형이 참 중요한데. 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메타 한번 잠깐 볼까요? 0.6%밖에 안 됐습니다. 메타 아직. 저는 정말 지하실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난 정말 잘 샀다. 발바닥 밑에서 샀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각질이었어, 각질. 예. 그래서 더 있었어요, 그게. 네. 속았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 오늘도 녹차 라떼. 네. 일단 장 스타트 좋게 시작했고요. 예.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예. 수석영 군님 혹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조금 더 있을까요? 아니요. 다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예. 다 전달해 주셨고 일단 예. 시장 봤으니까 네. 오늘 보람이 있는 하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지금 브레이킹 뉴스도 예,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한 브레이킹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장이 지금 상당히 좋은. 네, 제가 CNBC를 잠깐 봤는데 뭐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도 뭐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또 점프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도 좋다. 예,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 뭐 언급해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투자자분들 에너지가 위해서. 예. 가서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게 뭐 예전처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처럼 국제유가가 막 오버슈팅 엄청나게 하면서 에너지가 가면 또 모르겠는데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업종도 지금 많이 내렸거든요. 맞아요. 예. 뭐 52주 신고가 대비해서는 IT 업종보다도 더 빠졌다 이런 얘기도 제가 뭐 예전에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보자면은 에너지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 공포. 근데 이런 것이 뭐 지난주 말미에 미국의 뭐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완화가 됐고 예. 그리고 뭐 7월에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 한번 좀 이제 시장이 이성을 되찾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가 같이 가는 것도 뭐 IT도 가고 좋은 그림이다. 에너지도 예. 가고 뭐 예.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예. 같이 갑시다. 예, 다 같이 가면 좋죠. 예. 네,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웹을 실제로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굉장히 힘을 내고 있고요. 빅테크에 가장 좀 여유있었던 아마존이 또 힘을 내주는 게 테슬라 네. 3.19%. 오늘 약간의 설렘이 있습니다. 예, 설렘 포인트 엔비디아는 있는 장이네요. 4.5% 네.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올인하신 PD님이 어디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예. 네, 행복한 미소 짓는 그분을 예.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또 이제 또 개미의 마음이 또 꿈틀꿈틀됩니다. 반도체는 사실 뭐 아시잖아요. 제가 선호하는 거. 예. 네, 반도체 업앤다운이 심하긴 하지만 사실 장기 방향성은 살아있는 업종이라서 뭐 설레도 되는 업종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개장시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와 같이 또 시장을 너무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신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수석 연구위원님과 시장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 2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아마도 한동안 대략 한 2주간의 기간 동안은 어닝에 관한 가이드나 어닝에 관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 그리고 어닝들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박 선생님이 저희 그 구독자분들 위해서 커리큘럼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지금 그 보물 같은 커리큘럼을 지금 꺼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매 코너 지금 환율 세계 일주 그리고 또 어닝 시즌 가이드 등등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연달아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잠시 공백이 있을 때 저희 그 박 선생님의 필살기인 커리큘럼 곧 공개될 거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특별한 소식인데 일단은 내일 특별한 소식이요? 네, 내일 돼봐야 알겠죠. 어떻게 내일 특별히 할까요? 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네, 구독자분들께서 또 서프라이즈 좋아하실 테니까요. 예. 내일 많이 와주십시오. 내일 아주 서프라이즈한 일이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은 오셔가지고 그 서프라이즈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정도면 구독자분들 원하는 건 다 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환율이면 환율, 뭐 예. CPI면 CPI. 그렇죠. 또 원하는 분이면 원하는 분.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된다는 예, 거. 사람까지. 네, 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언제나 구독자분들 위해 존재한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오르니까 이렇게 밝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저희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8천여 명, 아주 많은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 또 글로벌 라이브 또 서프라이즈가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오시면 재미있는 또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